네안데르탈의 오래된 수수께끼를 구더기가 풀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살펴보고 어떻게 구더기가 네안데르탈의 수수께끼를 풀었는지, 그리고 이 연구가 고인류학 네안데르탈 연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논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멜라니 비슬리, 줄리 레스니크, 존 스패스 3명이 공동 저자가 발표한 연구 논문입니다. 제목도 대단하죠? 네안데르탈 하이퍼, 그러니까 최고의 육식동물, 그리고 구더기, 동위원소에서 얻은 인사이트입니다. 2025년 7월에 Science Advances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어떻게 네안데르탈인의 수수께끼를 풀었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네안데르탈인의 수수께끼가 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네안데르탈인에게는 여러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고 더 연구해도 계속 뭔가 재미난 화제거리가 나오는 거죠.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네안데르탈인은 무엇을 먹었을까입니다. 사실은 수수께끼가 아니고 정해진 답이 있는 수수께끼이긴 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빙하기 유럽에서 수만 년 살아남기 위해서는 빙하기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남았을까? 답은 큰 몸집 동물을 사냥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으로 점철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인이 그렇게 수만 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제 다이어트의 시조격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했냐면요. 엄청난 정도로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했는데 그 엄청남의 정도가 하이에나급보다도 더 높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할 때도 보고 배우고 익혔던 내용이고 저 역시 교수가 된 다음에도 네안데르탈인의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항상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데 뭐가 수수께끼냐고요? 이게 하이에나급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일단 설명을 해야겠죠.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얼만큼 먹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빨 모양, 치아의 생김새를 가지고 알 수 있겠다라고 어떤 분은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치아 생김새로 무엇을 먹었는지를 알기도 힘들 뿐 아니라 게다가 얼만큼 그것을 먹었는지도 사실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질소, 동위, 원소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때 원소 주기율표를 외웠어야 했는데요. 수해, 리베, 부탁, 노, 오프네, 노, 질소, N, 7번. 원소 번호 7번이니까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그래서 원자 무게는 14였다는 것을 익혔습니다. 그러니까 14가 질소의 정상적인 무게입니다. 그런데 동위 원소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질소 15는 정상적인 질소보다 중성자가 하나 더 많습니다. 더 무거워요. 그 무거운 중성자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푸드 피라미드, 먹이 사슬에서 다른 동물을 먹는, 그러니까 뒤쪽에 가면 갈수록 무거운 중성자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고요? 가벼운 중성자는 배출이 되거든요. 똥으로. 그래서 무거운 중성자가 몸에 남아있고 그 무거운 중성자가 남아있는 몸을 먹은 동물의 몸에도 더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이사슬의 뒤쪽으로 갈수록 무거운 중성자 N15의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율이 하이에나는 굉장히 높은데 네안데르탈린은 그렇게 하이에나보다도 더 높은 질소, 동위원소 N15 비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답은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었길래 이 정도냐 였습니다. 그렇게 네안데르탈인이 사냥이라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그래서 소화시킬 수 있었던 그러한 고인류 집단이었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수수께끼라고 해봤자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 정도로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만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과학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즐리, 레스닉, 스페스 이 공동연구팀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테네시 대학에는 부패된 시신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 연구팀은 2년 동안 부패한 시체를 관찰을 한 거죠. 아마 네안데르탈인이 부패한 고기를 먹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살펴보니 부패한 고기에서는 그렇게 질소 동위원소 N15이 점프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부패한 시체를 먹던 구더기에서 그렇게 높은 질소 동위원소 비율이 관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팀은 결론을 내린 거죠. 네안데르탈인은 고기를 저장해서 부패시키면서 거기에서 생긴 구더기를 먹음으로써 높은 질소 동위원소 비율을 나타낼 수 있었다. 사실 큰 몸집 동물을 사냥한 다음에 그거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을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큰 몸집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뭐 매일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큰 몸집 동물을 사냥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또 나머지는 빙하기이니까 좀 고기가 좀 오래 갈 수 있었겠죠. 어디다 저장시켜 놓으면 거기서 이제 구더기가 생기고 그 구더기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안데르탈인의 높은 질소 동위원소 비율을 설명을 하는 새로운 가설을 내놓은 것입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썩은 고기 냄새에 대해서는 뭐 식물이 썩은 냄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반응이 즉각적이고 격렬합니다. 그런데 그 또한 문화적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죠. 오늘 소개하는 연구 논문의 본문 맨 처음에는 라스문센의 회고록이 나옵니다. 라스문센은 북극을 탐험한 탐험가죠. 그가 이누이트족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카리브, 큰 몸집 초식동물입니다. 술록잉인가요? 카리브 고기를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썩은 고기를 대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왜 이상한 냄새냐? 우리는 먹는 것은 냄새가 아니라 이 고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냄새로 먹긴 하죠. 구더기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구더기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구더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구더기 하면 징그럽고 더럽고 뭔가 굉장히 혐오스러운 동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싶지도 않거니와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또한 모두 학습된 반응이겠죠. 빙하기 유럽의 척박한 환경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수만 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사냥기술 맞습니다. 큰 몸집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던 뛰어난 사냥기술 맞습니다. 집단적인 사냥 맞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고기를 부패시켜서 거기서 구더기를 양식한 거죠. 구더기를 키워서 먹었던 지혜로운 적응 전략도 마찬가지로 함께 했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저는요, 이 연구 논문을 2025년 최고 연구 논문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사냥꾼 가설은 고인류 학에서 매우 영향이 큰, 아마 가장 영향이 큰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류가 큰 몸짓 동물을 사냥하게 되면서 그 사냥 기술을 통해 도구도 만들고 머리도 커지고 서로 나누어 먹는 공동체 문화도 형성했다. 그 이야기인데요. 맞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사냥꾼 가설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척박한 환경을 살아내는 고인류 집단들의 다채로운 적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인류 진화 연구가
점점 단순한 가설에서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그림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새로운 연구 소식 저도 기다리고요. 재미난 연구가 나오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